네, 안녕하세요. 트레이더지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서는 지난 금요일 해외 증시와 우리 증시에 돌발적인 악재가 좀 발생을 했었는데, 그런 악재로 증시가 갑자기 분위기가 좀 급반전하는, 하락으로 급반전하는 상황이 좀 발생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우려감을 좀 표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했는데, 자, 미국이 이제 이란을 공습하면서 이제 증시가 조금 애매한 방향으로 좀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들이 좀 생겨나고 있죠. 그래서 다음 주 우리 1월 6일 시장에 앞으로 어떠한 흐름이 좀 발생을 할지 그 대응법을 좀 살펴보고, 그리고 증시의 전망을 좀 해보고, 그리고 관련주들 흐름과 추가적으로 살펴볼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 하단 부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자,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그 지난주 금요일 이제 미국과 이란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발발을 좀 했는데, 미국이 이제 그 이란을 공습을 하면서 상당히 좀 긴장감이 고조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좀 했습니다. 그래서 이란은 이제 미국 측에 이제 보복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좀 발언을 했고, 주말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 또 보복을 하면은 또 다시 응징을 하겠다. 그리고 이제 총 52곳의 공격 목표를 정해놨다라는 식으로 이제 강경 발언을 이어가면서 트럼프 미국 계속해서 대통령은 더 강경하게 맞서고 이런 있습니다. 긴장감을 좀 고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. 근데 다행스럽게 주말에 뭐 특별히 실질적인 이제 그 군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에요. 이 부분은 좀 상당히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, 일단 뭐 앞으로 어떤 흐름이 발생을 할지에 대해서 좀 전망도 해볼 텐데, 일단은 그 전에 우리가 이 그 미국과 이란 간의 관계에 대해서, 이런 적대적인 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배경이 좀 있었고, 그리고 어떠한 역사적 배경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이런 그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먼저 좀 살펴보도록 좀 하겠습니다. 보시면 그 지난 그 미국과 이란 간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반세기 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어요. 보시면은 이제 1950년대에서 이제 그 모사데크라는 이란 총리가 이제 석유 산업을 좀 국유화를 좀 하기 시작했었습니다. 이때 이제 이 이란 총리의 석유 산업 국유화에 대한 그런 반발로 이제 쿠데타가 좀 발생을 했었는데, 이 당시 쿠데타에 대해서 이제 영국과 미국이 이제 지원을 좀 하게 되었죠. 그래서 이 쿠데타가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좀 되면서 이 이후에는 이제 팔레비 왕조가 이제 국왕 자리에 좀 복귀를 하게 됩니다. 이 팔레비 왕조는 당시에 이제 강력한 친미 정책 세력이었는데, 이 팔레비 국왕 같은 경우에는 중동 지역과 걸프 지역의 경찰 역할을 자임을 하면서 이제 이란이 이제 중동의 최강자로서 군림하기 위해서 군부확충에 좀 집중을 좀 했었죠. 그래서 이 군부확충을 위해서 미국산 무기를 집중적으로 좀 수입을 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미국도 당연히 자국의 이제 무기를 좀 팔아먹으면서 이제 오일머니를 좀 확보를 하고 상당히 좀 이란과 미국 간의 이제 양국 간의 관계는 상당히 좀 우호적이었죠. 서로 좀 윈윈하는 그런 관계라고 좀 볼 수가 있었는데, 근데 이때 이제 그 이란의 이제 국민 대다수가 이러한 그 정책에 대해서, 이런 정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좀 반발을 좀 했었어요.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특별히 이제 따지고 보면은 이제 체제의 비민주성, 그리고 이제 빈부격차가 좀 심화되었던 부분,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인한 그 서구화가 좀 심해지게 되면서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중동 지역 국가들은 이런 정교적인 그런 문화 특성이 상당히 강한 국가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구화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거부감을 좀 느끼게 되었던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1979년 마침내 이제 이슬람 혁명이 좀 발발을 하게 되죠. 그래서 이 이슬람 혁명으로 인해서 팔레비 국왕, 이제 그 대미국과 이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오던 이 팔레비 국왕이 축출이 되게 되고, 이제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는 파탄을 좀 맞이하게 됩니다. 그래서 1979년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런 적대 관계를 좀 유지하고 있었는데,
이게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이제 그 이란이 이제 핵무기를 개발을 하면서 조금 더 관계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심화되게 되었죠. 이제 악화가 좀 더 심화되었죠. 그래서 지금까지 이 관계가 좀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들 좀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제 양국 간의 갈등이 아주 오래 지속이 되면서 이제 이 중동 지역은 세계 화약고라고 할 만큼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언제든지 이런 그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는 그런 그 세계적인 화약고라고 좀 불리는 그런 지역이 좀 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 지난 19년 5월 달에도 그 미국과 이란 간의 이런 군사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한 차례 또 관련주들인 이제 흥구석유나 중화에너비스 같은 종목들이 급등을 했던 그런 이력도 좀 있었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부분도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이제 뭐 향후에 이제 시장 방향이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.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, 사실 과거에도 이제 그 미국과 이란 간의 이런 갈등이 생겨났던 적이 상당히 좀 많았었죠, 그렇죠? 그래서 뭐 거의 1년에 이제 한두 차례 정도는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을 좀 했었는데, 사실 이렇게 이제 그 중동 지역 리스크가 이제 발생을 했을 때 항상 이제 당연스럽게 이제 그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이제 급등을 좀 했었고, 그리고 안전자산인 또 금에 대한 시세가 또 상승을 당연스럽게 좀 하게 되겠죠. 그래서 금 시세는 또 급등을 하고, 또 그에 따라서 또 안전자산인 원달러, 달러 환율과 그리고 달러 강세 효과가 또 나타나게 되고, 또 엔화 강세 효과도 나타나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 증시에서는 우리 국내 금융 시장에서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또 상승을 좀 하게 되겠죠.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외국인 수급에 또 약간은 부정적인 좀 영향이 좀 끼치기도 좀 했습니다. 그러나 이제 그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그 항상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유가가 좀 상승을 했다가 또 시간이 또 지나면 또 전쟁까지는 또 가진 않았죠. 당연스럽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, 이제 그 이란과 이제 미국이 맞붙게 되면, 이란은 재래식 무기에서는 절대 미국한테 이길 수가 없죠. 그래서 자국이 미국과 이제 정면 승부를 해봤자 상당히 이제 그 이란의 자국의 타격이 심할 것이란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이제 끝까지 전면전으로 가지는 못합니다, 결과적으로. 그래서 항상 그래왔었고,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단발적인 갈등이 좀 생겨나더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흐지부지해지면서 이제 국제유가는 또 제자리를 좀 찾아갔고, 마찬가지로 이제 금 시세도 제자리를 좀 찾아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많이 보이면서 증시는 항상 그 정상화를 또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. 그래서 이번 흐름도 당연히 또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전쟁까지 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는 부분, 여러분들 이런 큰 그림을 참고하시면서 시장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로 인한 시장의 하락은 우리는 지금 매수 기회를 좀 받아들이면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와 이제 국내 증시가 중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이제 아주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, 이제 그러한 원인은 이제 그 경기에 대한 자신감, 그리고 미국 증시는 이제 온건한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강세를 좀 보여왔고, 최근에 중국 증시는 이제 그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모아졌죠. 최근에 이제 지급 준비율을 인하를 하면서 이제 그 경기 부양책이 계속해서 가동되기 때문에 이제 유동성 장세가 이제 시작될 거다. 시중에 이제 돈이 많이 풀릴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또 모아지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여왔고, 이제 국내 증시 역시 최근에 이제 경제 지표가 좀 바닥을 찍으면서 이제 2020년에 경제가 좀 작년보다는 좀 나아질 거다.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상당히 많이 그 조정을 받아왔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도 이제 2020년도에 업황 개선이 좀 이루어지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최근에 상당히 또 좋은 흐름을 좀 보였었죠. 이제 그런 효과로 인해서
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하고 또 그로 인해 투자 심리가 많이 완화되는 그런 기대감을 또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시장이 많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좀 많이 생겨났었죠. 그런 부분을 비춰봤을 때 이런 그 미국과 중동 지역의 그런 그 단기적인 갈등으로 인한 증시의 기초적인 그런 펀더멘털은 훼손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심리적으로 인한 이런 지금 하락이 좀 발생되는 부분이고, 이제 그러한 하락은 우리가 당연스럽게 매수 기회로 접근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이런 그 조정, 단기적인 하락은 우리가 좀 감내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, 충분히 또 이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 계속해서 또 증시는 좋은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좀 관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그 저희가 이렇게 드리는 의견이 100% 맞을 수는 없지만, 그래도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은 좀 논리적으로 여러분들 좀 객관적으로 좀 살펴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서 또 시장을 좀 대응하시면 조금 더 불안한 마음은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잘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, 그리고 이제 그 관련해서 또 테마가 또 많이 형성이 좀 되었죠. 그래서 그 아무래도 관련해서 이제 유가가 급등을 하니까 이 유가 관련주 이제 흥구석유와 중앙에너비스 이 두 종목이 좀 크게 상승을 했는데, 이 두 종목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. 이제 가장 대장주로 꼽히는 종목이 이제 흥구석유였는데, 흥구석유가 이제 지난 그 금요일에 상한가를 갔었죠. 상한가를 가고,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가지 못했지만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두 종목 앞으로 어디까지 더 갈지 좀 살펴본다면, 이제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지난 직전 저항대를 지금 8,600원 정도,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상당히 좀 강력한 저항대가 좀 발생을 좀 할 것인데, 일단 이 부분을 이제 뚫기 위해서는 이제 추가적인 재료가 필요하겠죠. 이제 지난 이 시점에서는 작년 19년 5월이었죠. 이때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이때도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이런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발생함에 따라서 8,600원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이제 조정을 좀 받았던 그런 흐름이었는데, 여기서 이 지점을 우리가 그 흥구석유가 좀 뚫기 위해서는 이제 그 이란이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이제 무력 보복을 할 시에는 이제 이때의 그 8,600원대 가격대를 충분히 뚫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러나 지금 일단 주말간에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하지 않았고, 그리고 좀 더 지켜봐야 겠지만은 일단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일단 상승 여력은 이제 8,500원, 600원대까지 좀 열어두긴 하는데, 그 위에까지는 조금 돌파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이제 석유 관련주 외에도 이제 이낙연 전 총리 관련주로 좀 엮였었죠. 그래서 정치 테마주로서 상승을 좀 보이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미국 이란 관련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 수혜주로 또 부각받으면서 좀 더 크게 상승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전고점을 좀 돌파를 해줬습니다.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렇게 이낙연 테마주로서 좀 수급이 좀 들어왔었습니다만은 조금 더 테마가 한 개 더 강력하게 붙어지면서 아주 크게 상승을 또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까지 갈지는 더 살펴봐야 되겠죠. 일단은 뭐 직전 전 고점들을 계속해서 좀 뚫어주는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상당히 좀 힘이 강력하게 지금 실린 상황이기 때문에, 이 종목은 또 특히 정치 테마주로 또 계속해서 수급이 좀 모일 수도 있기 때문에, 이제 그 미국과 중동 지역, 미국과 이제 이란 간의 그런 그 악재가 조금 이제 좀 흐지부지 된다고 하더라도 좀 더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이란과 이제 미국 간의 이런 그 리스크가 계속해서 좀 고조화될 때 좀 더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 어떤 것이 있냐라고 좀 생각을 한다면은,
과거 19년 5월 달에는 이제 미국이 이제 이란에 대해서 추가적인 제재를 좀 했을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, 이란으로 하여금 금속에 대한 수출 제재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. 작년 19년 5월 달에. 그래서 당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제 그 백악관이 이제 이란의 이렇게 산업용 금속 수출을 겨냥한 제재를 단행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좀 성명을 통해서 발표를 좀 했었고, 이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제 우리 증시에서는 어떤 종목이 좀 상승을 했었냐면, 이제 그 대창, 그리고 이구산업, 그리고 서원 등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좀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들을 여러분 좀 살펴보면 상당히 좀 재밌어요. 왜냐하면은 이 대창과 이제 이구산업, 대창과 서원 이 종목들은 지금 이낙연 테마주로 또 엮여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상승이 좀 많이 일어났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또 이 지금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는 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또 저런 그 혹시나 그 미국과 이란 간의 또 갈등이 또 심화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발생될 시에 여기서 또 정치 테마주 플러스 또 이제 그 단기적인 그런 그 미국 이란 그런 리스크 관련주로 또 수혜주로 또 엮이면서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이 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 다음 주 이제 그 월요일 1월 6일부터 여러분들 그 미국과 이란 간의 뉴스를 좀 살펴보면서 대창과 그리고 서원이라는 이 종목, 이낙연 관련주로 최근에 엮였던 이 종목들 추가적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여러분들 좀 괜찮다라는 생각을 좀 전달을 좀 해드리면서, 근데 이 종목들이 좀 상당히 좀 고점에 있죠. 고점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 좀 손절 대응은 철저히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. 그래서 다음 주, 이번 주죠. 이번 주에 이제 그 1월 6일에 종목들 잘 살펴보시면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크게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불확실성에 의해서 시장이 좀 흔들릴 경우는 좀 있겠지만, 추가적인 좀 상승 가능성은, 상승 여력은 충분히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을 좀 이어갈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장 하시도록 하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그 슈퍼직장인 트레이더지 단톡방에서, 무료 카톡방에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단타 추천 종목들 여러분들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단 부분에 카톡방 링크 통해 가지고 저희 카톡방 입장하시면 간간히 매주 이제 한 두세 종목 정도 단타 종목들 여러분들 좀 같이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추천주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내용 잘 참고하셔가지고 수익률도 지금 무료방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좋은 성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같이 오시면 또 즐겁게 또 주식 투자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이번 방송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